국회에서 거론되는 특검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특별법까지 10개입니다. 특검 공화국이 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뭘 특검하겠다는 건지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뉴스 정보의 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행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22대 국회 민주당이 뭘 하겠다고 하죠?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특검, 특별검사를 임용해서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 공수처, 경찰 말고요. 사실요, 특검이 많아진다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을.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검찰, 공수처, 경찰 이런 수사들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 사법기관을 불신,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조장이 되면 이들의 수사가 다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범법자들이 이상하지 않냐? 라고 계속 항의하면서 이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지요. 게다가 이 특검법을 누가 만들죠? 국회가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수사에 개입할 소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가 수사 잘했으면 안 해도 됐을 사회적, 경제적 낭비가 생기죠. 특별검사 구성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사관 구성하고 거기에 인건비 누가 됩니까? 국민이 되는 겁니다.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있죠. 그렇다고 특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들 기관들이 정권 눈치 보느라, 권력 눈치 보느라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정치가 개입해서라도 제대로 밝혀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22대 국회 때 지금 거론된 특검, 민주당이 하겠다는 특검 제가 여기 쫙 붙여놨어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10개. 자, 이 특검 다 하다가는 22대 국회 다 끝날 판입니다. 자, 제가요, 이 특검, 뭘 특검하겠다는 건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정말 특검을 꼭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로 할 필요 없는데 정치적인 공격 소지라고 보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때 만들어낸 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채양명주. 무슨 술 이름 같죠? 이 5개의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총선에서 이기면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죠. 자,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요거는 이제 특검은 아니고 특별법인데 요거는 통과가 됐죠, 여러분? 원래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영수회담 때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통과가 됐으니까 이거는 22대 국회 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이 뭐냐면 다시 진상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구성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건지를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 특별조사위원은 여야가 4명씩 추천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명은 국회의장이 추천을 해요. 그러면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되겠죠? 우원식 의장이 되겠죠? 그래 결과적으로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위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위원을 구성해서 다시 진상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태원 참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2022년 10월에 할로윈 축제 때 압사 사고 당하면서 159명이 사망한 사건. 이거는요, 이미 조사를 2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조사.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번 국정조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라는 아주 큰 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했습니다. 자, 73일간 수사를 해서요. 이임재 용산서장, 박형 용산구청장은 이제 구속되기도 했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 등 2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그 중에 21명을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유족들과 또 민주당은 부족하다는 거죠. 왜? 진짜 책임자, 흔히 말하는 윗선이 빠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경찰이 어떻게 결과를 냈냐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은 아니 재난 대응 주무부처인 이상민 장관과 또 당시에 음주로 이제 연락이 두절됐던 윤희건 경찰청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진상조사에서 핵심 윗선이 빠졌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또 다시 조사를 아마 할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했죠. 탄핵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장관을 하고 있지만 어쨌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최상병 사건 특검은요 벌써 국회에서 통과를 했죠. 22대까지 넘기지 않고 21대 때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예고한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수사 끝나고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공수처가 수사 중이니까 좀 지켜보자.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거부권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이건 뭘 특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 7월에 실종자 수색 중에 최 일병이 당시에 수색 도중에 사고를 당해서 급류에 휘말리면서 사망을 했고 추서가 돼서 이제 최상병이 됐고요. 진급 추서가 되면서. 그런데 이걸 밝혀내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이 이 최상병의 사망 사건을 이제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8명, 그중에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려고 했는데 막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자, 책임질 사람만 책임을 져야지 너무 많이 넘긴다. 그래서 2명만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용산이 개입했다.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진 거고 민주당은 이걸 밝혀내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경로도 했다. 그러면 사단장 누가 하느냐? 사단장까지 처벌을 하면 이거 의혹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의혹이고 지금 박정훈 단장이 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공수처가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이 이걸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그렇고 최상병 사건 특검도 그렇고 정부와 이 민주당 간의 이 시각차가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바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부분. 윗선의 책임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를 두고 지금 의견이 달라지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잘못이 있는 사람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무슨 얘기예요?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냥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그냥 물려서 사표를 내게 하거나 아니면 사법적 처벌을 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소신 있게 일을 하겠냐라는 윤석열 정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건도 최상병 사건도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책임을 질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 철학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슨 소리? 이상민 장관도 법적인 책임이 있고 임성근 사단장도 뭔가 본인의 이 홍보를 막 이렇게 부각하려다가 잘못된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요 양명주. 요거는요. 단 한 사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자,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재의결을 했는데 부결이 되면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폐기가 됐고요.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이걸 다시 발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폐기된 법안에는요. 이 중에서 요 양평과 주가 조작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발의할 때는 요 명품 가방 수수 사건까지 넣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 양평 고속도로 의혹 뭔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를 쫙 놓는데 자, 의혹은 이거였어요. 2021년 예탄에는 종점을 양서면으로 하는 거였는데 요게 강상면으로 좀 바뀌었다. 종점이 바뀌었다. 그런데 봤더니 그 종점 주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땅이 있더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정부가 특혜를 주려고 바꾼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에요. 당시 국토부 장관 누구였어요? 원희룡 장관이 무슨 소리냐? 난 알지도 못했다. 라고 하면서 아니 그럴 거면 양평고속도로 안 짓겠다.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양평 국민들이 안 돼요, 우리 이거 필요해요 라고 쫓아와서 또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죠. 자, 이것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에 영수회담 때 이 물밑 접촉할 때 누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쓰는 거는 반대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온 거죠. 네, 원희룡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요. 자, 두 사람은 또 이번 총선 때 붙기도 했고 참 어떻게 보면 악연인데 지금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을 고발을 해서 어쨌든 이 사안은 수사 중입니다. 보니까요, 뭐 여러 혐의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 뭐 도로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원래 국가 이런 거 할 때는 뭔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독단으로 막 바꿨다. 직권남용 혐의로도 지금 고발을 해서 수사 중에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또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인데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이거는 내가 장관으로 오기 전에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이미 노선을 강상면으로 수정을 해놨는데 이걸 마치 내가 이걸 옮긴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밝혀서 내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고발해 놓은 상태고 이 건도 지금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이 건은 어쨌건 다시 양평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짓는 걸로 하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건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거 분명히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여기 있는 걸 알고 노선을 변경했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토부는 여기서 이걸 바꾼 이유는 양평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양평 국민들이 훨씬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평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선을 바꾼 겁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면 양평 국민들 설문조사에는 이쪽을 더 봤으면 하는 설문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총선 때 또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어쨌건 민주당은 지금 경찰 수사고 뭐고 특검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요즘 가장 핫한 사건 중 하나죠. 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특검. 검찰이요, 최근에 누굴 불렀습니까? 최재형 목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건이요, 아주 심플한 건이에요.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용산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기 전에 아크로비스타 서초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을 때 대통령 부부가 그 밑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최재형 목사 갔고 그래서 이 명품백을 줬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았고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어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백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정치적 논란이에요? 이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사실은 함정 몰카였던 거죠.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가 함께 짜고 몰카를 몰래 들고 가서 이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접촉을 했고 그래서 백을 주는 거를 다 함정 몰카로 찍었다. 이게 맞느냐라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데 어쨌건요, 법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최재형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건 내가 무슨 청탁을 하려고 백을 준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이걸 백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물을 받고 있다라는 실체를 알려고 취재 목적으로 접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법적으로는 이게 좀 상당히 다른데 어쨌건요.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 건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일단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직자의 배우자는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처벌해야 되냐면 뇌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뇌물이라는 건 뭐예요? 뇌물이라는 건 김건희 여사가 뭔가 최재형 목사에게 해준 그 대가로 이 백을 주고 뭐 이런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최재형 목사 본인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나는 청탁을 아예 할 생각이 없었다. 취재 목적이었다. 이거 뇌물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성립하기 힘든 거죠. 정작 최재형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요, 이거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을 할 선물로 보관 중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아니 명품백 수수만으로도 뭔가 잘못 아니냐.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뭔가 사람들에게 받은 혐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재형 목사 본인도 이거 말고 딴 것도 줬다 그러고 다른 사람 선물도 많이 받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뇌물 의혹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말지 대면 조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피의자도 아니고 금지법 뭔가 대상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진실을 알려면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이게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소환하지 말자. 검찰 내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게 더 지금 뭔가 결정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건보다는 이 건이죠. 주가 조작 사건 특검. 자, 최근에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그 책임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초간 침묵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요. 하지만 이원석 총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 두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밝히면서 뭔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벌어지는 듯한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뭐예요?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본인과 친분이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두 사람은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이 주식을 샀어요. 샀는데 마침 이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을 한 혐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걸 알았냐? 알고 투자를 한 거냐? 혹시 가담한 건 아니냐? 이 의혹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식에 투자한 건 맞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내 계좌가 이런 주가 조작에 쓰일 걸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무슨 소리? 알고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주가 조작에 오히려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어쨌건 뭔가 본인의 계좌가 지금 주가 조작에 쓰여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검찰이 조사 중인데요. 이 권오수 회장은 지금 실제로 1심 재판부에서 주가 조작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났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가담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주가 조작이 두 차례, 1차 주가 조작이 있고 2차 주가 조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판결 내용이 뭐냐면 1차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건 1차 때였어요. 근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불씨가 살아있는 게 뭐냐면 2차 주가 조작은 공소시효에 해당하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1차가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는 거고 2차는 끝나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런데 2차 때도 뭔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쓰였다라는 의혹이 불거질 만한 내용이 좀 판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엑셀 파일에 계좌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어쨌건 요건은 아직 살아있으니 뭔가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클리어된 상황은 아니에요. 이 재판만 보면.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1차든 2차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막 강경하게 약간 피를 토하듯 반박을 했죠. 지난 정부에서 한 2년 반 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 나를 탈탈 털었는데 정말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뭐냐. 정말 이건 난 정말 클리어하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는데? 본인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긴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는 이 건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받은 게 한 번이 전부다. 이건 오히려 특혜다라고 지금 반박하면서 특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검찰이요 이 김건희 여사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무혐의 종결도 하지 않았고 기소도 하지 않았고 지금 오랫동안 약간 수사를 끌면서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건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속하게 수사하라 그랬죠? 뭔가 본인 임기 내에 이 건을 끝내겠다고 지금 얘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4개월 동안 이 건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 건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당시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한 번은 불러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가는 대목. 어쨌건 민주당은 뭐고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채 양명주 살펴봤죠. 그 밑에 보면 이건 뭐냐면요. 이화영 회유 특검 아시죠? 수사. 요 네 개 일단 살펴볼게요. 이 네 개 뭐냐면 누구를 수사하는 거냐? 누구를 수사하는 특검이냐? 검찰. 네. 정치검찰특검법으로 요게 이제 하나로 묶일지 말지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검 대상이 검찰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 이화영,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특검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검찰이 회유했다. 왜? 이화영 부지사가 작년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내가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보내겠다라는 거를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에 보고를 했다. 그 실제로 돈을 줬으니까 북한에. 그 내용을 이재명 지사가 다 알고 있다. 라는 내용을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다 보니까 검찰이 이걸 계속 잘 활용하기 위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워라고 회유를 했다. 전에 저희가 동일가주 스터디 했지만 소주와 연어까지 동원해서 요 의혹이죠. 자, 검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검찰청에서 어떻게 술을 갖고 올 수 있고, 네? 검찰청 내에서 이걸 먹었다는 거니까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자, 보시면요, 여러분, 요거 다 동행가 뉴스터디에서 과거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한번 제가요, 여기 요 중에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링크 쫙 댓글로 붙여 놓을 테니까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정말 육하 원칙대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게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6월 7일에 대북 송금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보냈다, 이 건 관련해서 1심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판결. 근데 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게 실제로 요거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었다라는 걸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기소를 안 했어요. 이 판결 보고하려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이 진술이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술 자체가 검찰이 회유해서 나온 진술이다. 요렇게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진실은 아직 모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걸 회유했다 그러고 검찰은 회유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진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가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될지 말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압박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건 아직까지 진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요거 검찰이 회유하고 있다. 요거를 특검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엔 이거 얘기만 나왔다가 하나하나씩 끼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재명 수사 특검은 뭐냐면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혐의로 지금 막 기소를 했잖아요. 대장동도 있고 성남FC도 있고 위례특혜도 있고 위증교사도 있고 선거법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망신 주려고 피의 사실을 막 공표했다. 원래는 피의 사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확정나지 않은 거는 공표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냐, 검찰이. 이것도 특검하자.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했으니까. 근데 이제 검찰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건 뭘까요? 조국 수사 특검이다. 조국 대표요. 지금 2심까지 징역 2년 유죄가 나온 상태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다 아시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건으로. 근데 여기서 뭔가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딸 이 건입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을 다닐 때, 의학전문을 다닐 때 장학금을 부정수수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유죄가 나왔습니다. 누가 부정 돈을 줬냐? 이제 노안중
부산 의료원장이 줬다는 지금 이제 검찰 수사고, 실제로 2심 판결까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가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딸 조민 씨가 성적이 안 되는데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노한종 부산 의료원장이 소천 장학금을 조민 씨에게 줬다. 왜? 조국 대표에게 잘 보이려고,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잘 보이려고. 왜? 민정수석은 이 부산 의료원, 의료원에 뭔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잘 보이려고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이 의혹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갑자기 노한종 부산 의료원장이, 자, 검사가 허위 진술을 강요 유도하고 사실관계를 조작 날조했다라고 하면서 검사가 고발을 했어요. 자, 이 건을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강요 유도했냐? 검찰이 처음에 어떻게 기소를 하냐면, 이 노한종 의료원장이 부산대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장과 2017년 4월에 이 장학금을 준예 만회로 면담을 했다.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장학금을 주는 걸 했는데도 노한종 의료원장이 요걸 듣지 않고 그 다음에도 계속 줬다. 요러면서 이제 요거를 면담을 이제 넣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1심 지나고 2017년 10월로 바꿉니다.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4월이 아니고 10월이더라 라고 해서 바꾸는데, 노한종 의료원장은 이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진술을 허위로 강요 유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10월이 맞는데 왜 4월로 했냐? 그러니까 노한종 의료원장은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봤냐면, 자, 2017년 5월에 무슨 일이 있냐면 문재인 정권이 탄생합니다. 그 초대 민정수석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2017년 4월에 노한종 의료원장이 딱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조국 당시 대표는 그때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고 있었으니까, 자, 뭔가 한 자리를 할 걸로 알고 이렇게 면담을 해서 뭔가 장학금을 주려고 했다라고 엮으려고, 그래서 이건 뇌물을 준 거다라고 검찰이 엮으려고 2017년 4월로 의도적으로 바꿨다라는 게 노한종 의료원장의 주장입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제기한 게 아니라 1심 끝나고 2심 때도 이제 노한종 의료원장이 이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이 허위로 했다. 근데 이걸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원장이 자발적으로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서 이걸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진술이 다시 바뀐 거지 무슨 검찰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7년 4월인지 10월인지가 이 사람 처벌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노한종 의료원장 아니다. 이 검사가 일부러 허위 진술을 강요 유도한 거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번 특검으로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거는 아직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결정한 건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걸 왜 자꾸 얘기하느냐 이런 의도도 있겠죠. 당시에 조국 수사를 누가 했어요? 자, 이 검사가 허위 진술 강요 유도했다면 그 윗선이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검찰총장, 자,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조국 사태 수사를 주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본인 밑에 있는 검사가 이런 걸 했다면 이 두 사람의 타격이 갈 수밖에 없겠죠. 황운하 수사 특검, 이건 또 뭘까요? 자, 보십시오. 황운하 이제 조국혁신당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기도 하죠. 황운하 의원이요,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요. 자, 유죄 지금 받은 상황이에요. 뭐예요, 이 건? 지금 뭐 검찰은 청와대와 공모해서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공권력을 악용해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 이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 당시에 울산시장이고 송철호 후보와 울산시장을 놓고 격돌할 김기현 후보와 관련해서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요거를 수사해라 라고 하명 수사를 내렸고, 당시에 그 하명 수사를 이행한 게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은 1심 맞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지금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건데 황운하 의원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문제다. 검찰의 보복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이다. 라고 반발을 하면서 검찰이 회유를 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비슷하죠. 약간 좀 비슷한 거예요. 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뭐냐 그게.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명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가족이 뭔가 비리가 있었다.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자, 그거를 실제로 30억 사기를 당했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황운하 의원 주장은 이 고발인은 요건 관련,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라고 사기 혐의로 지금 고발을 했으니까 요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는 안 하고 오히려 이 사람을 이용해서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건과 관련해서 털어놓으라고 막 회유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에요. 정작 요걸로 고발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회유도 하고 하면서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요것도 특검하자. 검찰 수사가 이상하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좀 있죠. 이 수사 관련해서 특검은 지금 논란이 있는 게, 자,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겠어요? 민주당이 요즘 검찰 계속 이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죠. 자, 이화영도, 이재명도, 조국도, 황운하도 다 야권 인사니까 야권 인사를 잡아 넣으려고 끼워 맞추기식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불신을 조장한 측면도 있고, 우린 억울하다. 우리는 사실 죄가 없는데 검찰이 이렇게 막 끼워 맞추고 있다. 우리는 억울하다라는 지지층에게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황운하 의원도 1심에서 징역 3년 유죄받아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는 건 재판부를 향해서, 자,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특검으로 지금 밝혀낼 거니까 우리에게 그냥 유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압박하는 용도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은 억울하고 우리들은 무죄인데 검찰이 끼워 맞추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까지 9개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하나 남았죠. 한동훈 특검. 자, 이거는 너무 길어서 내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검 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특검은 지금 이 특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논란이 불거지는지까지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 A,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